제 도자기는요, 그 유약의 프로세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흙이고, 네. 그리고 불이 있죠. 이게 흙을 가지고 불을 끄서 돌멩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1250도, 이게 고화도의 온도를 통해서 이 물컹물컹한 이 흙의 성질을 돌의 성질로 고체로 바꿔버리는 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약이라는 게 있죠. 그 유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돌의 성질을 이 흙의 성질을 돌의 성질로 바꿀 때 이 중간에 유약이라는 걸 발라서 이게 유리질이죠. 유리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자기, 그러니까 겉면이 벤질을 하고 어떤 그 거울처럼 형성하는 것들이 이제 유약인 거죠. 유약은 뭐 보통 사람들은 다 아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제 작품이 뭐가 다르냐, 다른 도자기랑,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약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유약이 빠지면 그러면 이 색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왜냐면 유약이 빠지면 그냥 회색이나 하얀색이나 그냥 검은색이 이게 그냥 흑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색을 갖잖아요. 색을 갖고 어떤 데 보면 이건 유약 사용한 거 아니야? 반지름하네? 이런 거 보면 이게 반지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약이 아니고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죠. 이것이 바로 제가 불에서 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흙을 만들어서 유약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보다 장작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불을 떼면 이 장작이라는 것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잖아요. 그럼 불이 한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흐르면서 이게 재라는 게 날아가요. 재라는 게 날아가면서 이 작품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현상을 불을 떼면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재가 팍 날아가. 그리고 어디에 딱 붙어. 그리고 반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마물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유리질이 형성돼가지고, 유리질이 형성됐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저가 보이는 거죠. 반사면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역사 공부를 잠시 돌아가면, 그럼 유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바퀴의 역사, 한글의 역사 뭐 다 있지만, 그 유약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선조의 원시 그 부족에 가까운 우리 선조들이 원시적인 불을 떼다가 보니까 뭔가 이게 그 재가 달라붙었는데 그게 반짝거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꺼내 봤더니 다른 부분은 다 그냥 흙 색깔인데 고기 부분만 이렇게 유리질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조들께서 고민과 고민 끝에 알아내신 게 있죠. 이거는 어떤 걸 알아내셨냐면, 지금은 반도체를 어떻게 축소하는 게 최첨단 그 하이테크놀로지지만, 한 4,000년 전에는 어떤 게 하이테크놀로지냐면 거울을 만드는 게 그 하이테크놀로지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거울을 불리면 동을 겁나게 닦든가 아니면 물에서 자기 색을 비치는 정도가 거울이었는데, 이 톡이라는 것에 이 반짝거리는 이거를 보고, 그러면 얘가 이 나무에 재가 달라붙어서 얘가 붙었으니까 이 나무재를 가지고 얘를 물에 해가지고 전체를 다 바르면 이 뒷면에도 이 반짝거리는 게 생기겠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약을 그렇게 만들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유라고 그러거든요. 재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제유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약들이 개발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어떤 그런 그 유용한 유약들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4,000년 동안. 근데 저는 그 작업을 4,000년 동안 도자의 역사를 급격하게 발전시킨 이 유약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다시 4,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다시 흙과 불만 가지고 도자를 접하는 건데, 대신 그들보다 제가 물적 공략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쌀밥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때다 보니까 더 많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기보다 더 많은 색상을 내고 더 많은 높은 온도에서 불을 구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거는
그러면 너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바로 원시토기가 바로 저의 정체성의 어떤 그런 저에게 제 결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그럼 그걸 토기라 부를 수 있느냐? 맞습니다. 토기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토기, 자기, 뭐 그런 분류법들은 온도나 흡수율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지만 그 분류법이라는 것이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작가가 자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약이라는 하이테크놀로지를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그럼 들어간 재료는 뭐냐? 흙이랑 바로 나무밖에 없고 불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작은 인간의 손길 정도. 그래서 아까 장작에 대한 제가 어떤 색을 만들어내고 도자의 온도와 유리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너는 왜 이걸 택했느냐? 저는 대학을 전통과 전승을 강조하는 대학을 다녔어요. 6년 동안.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청사기, 사발, 뭐 항아리, 다랑아리, 뭐 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청사기, 옹기, 백자, 청자, 중간고사 시험으로 학을 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감으로 학을 그리는 거로 중간고사를 볼 정도였으니까요. 중요하네. 예, 그런 거를 이제 6년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전통적인 작품들이 물론 다른 옹기와 그 순백의 백자와 그런 어떤 서민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느낌의 분청사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사실 제 것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뭔가 자연의 어떤 그런 돌멩이와 같은 자연의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의 질감들을 저는 그런 질감들을 택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것은 이것이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는 거는 뭐냐면 저희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양승호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도제상이라고 이게 도자기 재료를 파는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몰래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이제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잘 데도 없고 하니까 추운 사무실에서 자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장님 몰래 그거 자는데 거기 난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주 2병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12월 달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추운데 소주를 2병을 먹어도 한 3시쯤에 깨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이면 해가 뜨면 햇살에 몸을 녹이면 되는데 다시 도제상이니까 도자기 관련 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연히 엽서를 하나 뽑았는데 일단 엽서를 보더니 눈물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런 어떤 도자기 사진을 하나 보고 사람의 마음에 움직일 수도 있구나. 기껏해야 이거 그냥 잘 만들었네 정도지. 이 도자기 하나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제가 제 인생에서 아마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의 어떤 사진을 보고 어떤 제 마음이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근데 그 사진에 선생님의 어떤 다간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이 정말 이거는 자연이다.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의 어떤 시대 경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자연 그 자체다. 이걸 만든 사람도 자연인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제 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제가 아까 6년 동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6년을 다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만남이 있었죠. 선생님 댁에 들어가서 또 4년 동안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마침 선생님이 계신 곳이 또 바닷가가 아니겠어요? 바닷가에서 제가 선생님 댁에 있었던 나이가 30살부터 34살 때까지였어요. 저는 남자 나이 30살이면 이제 꿈을 세워서 뭔가 나갈 시점에 이렇게 소위 머슴 생활을 4년 동안 하다 보면 가끔씩 물론 거기서 오는 자연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약간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욕망에 부딪히면서 오는 그 불안감들이 있죠.
이제 그런 답답함들을 이제 갯바위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시간 어, 아니에요? 좋죠. 예, 그걸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얘기죠. 지나고 나면 그 돌기들이나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 많이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래하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말 굉장히 학문적으로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하죠. 저는 또 쉽게 대답하는 버전은 그냥 제가 바닷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떤 그 제가 아까 저는 선생님의 어떤 자연의 어떤 물성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제가 그쪽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한테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기 때문에 흙하고 물만 가지고 어떤 그 이제 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시각 작가는 자기의 시각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태적으로든 텍스처든 어떤 거든 모두 있어야 되는데 흙하고 불하고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를 택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형은 제가 6년 동안 전통을 배웠으니까 전통의 형을 따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과 바닷가 그리고 어떤 그 제가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제 눈들이 어떤 그 겨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 결들이 이게 바위 같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텍스처가 강하잖아요. 이 텍스처가 강하기 때문에 이 텍스처가 강한 거를 아까 다시 한번 제가 그 6년 동안 공부했던 유약이라는 걸 사용해서 얘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예쁜 여자 다 그 하나님이 예쁘게 누드로 예쁘게 여자를 만들어놨는데 밍크코트를 입혀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실루엣 정도도 아니야. 유약은 거의 밍크코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여체를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들어낸 이 텍스처가 유약으로 인해서 감싸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 유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몇 년 동안 그냥 그래 내가 자연에 닮은 돌 하나만 만들어도 너무너무 훌륭하겠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까지 여태까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내 스스로가 낮추고 살아왔는데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그 자연의 돌멩이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간다면 이걸 얼마나 멋진 삶인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갯바위를 바라보고 지구자연을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그린피스 회원이거든요. 그 지구자연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지구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 시인이 없다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게 저는 결국 이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만을 이렇게 보호할 것도 아니고 인간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인간도 자연이니까. 저는 인간을 원시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야겠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연성. 그거는 기술해봐라 그러면 전 인문학자가 아니니까 기술에 의무는 없고 의무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뭔가 인간이라는 거를 이 돌멩이에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지? 인간은 그러면 뭐 우리가 살짝 뭐 약간 유참 분리법이지만 무기론과 유기론이 있으면 무기론은 이거고 유기적인 것들은 그 내가 갯바위에 봤던 수많은 어떤 그런 뭐 개들, 소라, 전복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갯바위를 보면서 제가 하나의 우주관을 키웠는데 이 안에 우주를 담으려면 이 안에 뭔가 유기물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 사람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붙여보죠. 근데 거기에 그냥 가장 어떤 유기물의 원초적인 시각적인 형태는 무엇인가를 찾다가 보니까 돌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축소되면 우리 인간도 다 돌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현미가 들이대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떤 이것이 제가 제 설명이 엎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자연에서 공부해서 자연에서 갯바위에서 얻어진 어떤 시각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저의 또 다른 방향은 어떤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조화로움을 나름대로 어떤 제가 계속 추구해가는 방향인 거죠. 이것이 시각적으로 완성을 되었다 안 되었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그런 진행 방향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도예 가잖아요, 저는. 근데 도예가가 저희 선배님들은 도예가가 뭐냐 그러면 뭡니까? 집가 다 가짜가 집가짜다. 어? 이제 도자기를 통해서 자기 집을 건사하는 것이 도예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뭐 그런 부분에 제가 뭐 반기 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도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도예가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저의 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세 식구니까, 아니면 저 더 확장된 저희 식구 안에서 어떤 인간성을 잃지 않은 범위 내의 경제적 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이번에 고부소 작가님하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뭐 푸념도 털어놓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슴속에 저의 스스로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서 예쁘게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또 다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관심은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저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영화 중에 일본 영화 중에 우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동 영화가 이제 마을에 그 지역에 이상하게 우동 가게가 많은 거예요. 오사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 우동 먹고 라면 먹고 라볶이 먹었던 것처럼 그 지역 아이들도 그 우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누키 우동. 카사와요. 예, 맞아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뭔가 자기 귀총이든 귀농이든 자기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우동집이 많았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붐이라는 걸 일으켜보자. 이 우동을 전국에 알리고 우동의 행사를 만들고 해서 이 고정전 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묶어서 우리가 커다란 우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컨텐츠를 하는데,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 도자 문화든 미술 문화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갤러리에서 어떤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관심이 가요. 지금 어떤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제 소임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찻잔, 못생긴 찻잔 안에, 아니면 저기 인사동에 파는 싸구려 1,000원짜리 도자기라도 no plastic, no 멜라닌, 그거는 제가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밥을 먹는 거하고 도자랑 밥을 먹는 건 다릅니다. 그럼 그럼 그 얘기 하고 넘어갈게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플라스틱을 던져도 깨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쁜 집 같은데 보면 막 그릇들이 날아다닙니다.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날아요. 왜냐면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손님의 존엄성과 상관없이 그릇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집에도 그래요. 집에서 플라스틱 쓰는 집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집에서 플라스틱 쓰는 집들은 그냥 플라스틱 반찬통에다가 밥 먹는 사람들은 그릇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런데 도자기는 어떻죠? 도자기는 깨지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 그리고 이게 또 뭐 1,000원 샀든 10,000원 샀든 비싸잖아요. 플라스틱보다. 깨지면 아깝죠. 그래서 당연히 그릇을 놓을 때 당연히 이렇게 놓는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막 놓다가 보면 몇 개 깨져요. 깨진다는 것은 당연히 깨진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 인지 능력은 다시 몸으로 전환이 돼서 안 깨지게끔 노력하는 그런 몸이 배워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깨짐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부드럽게. 엄마도 얘들아 밥 먹어? 내려놓게 되고, 엄마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이 있으니까 두 손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손보다 두 손이 아름답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두 손으로 밥을 얻어먹고 두 손으로 엄마에게 전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는 플라스틱으로 날아다니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식사하세요, 네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는 집안의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미래는 그 아이가 서울대 다니든 뭘 다니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간에 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인품들은 그거는 누구나 다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도자기를 쓰는 집안의 아이들이 뭐 농부가 되더라도 더 품위가 있고 인성이 있는 농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제 도자기 사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그 날아다니는 그릇을 주고받을 겁니까? 도자기에서 두 손으로 받는 그릇을 받을 겁니까? 이런 거를 권유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게 많대. 청년 문제 남들도 많대.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일하는 묻지마 폭행이 많대.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법조인은 법적으로 해결할 거고 인문학자는 인문학적으로 해야지만 일개 도자기 만드는 이 도공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도자기를 써보니까 이게 도자기를 쓰는 사람하고 플라스틱 그릇을 쓰는 사람하고 한 10년, 20년 동안 데이터를 내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면 그런 선업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도자기 그릇을 쓰는 것이 내가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자꾸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런 권유의 방식이 바로 이런 전시인 거죠. 저는 저의 어떤 실존적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데이터를 들이대면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좋은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또 더더욱 우리 아이에게 대입해 보니까 또 그렇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접근하는 거는 이런 하나의 작은 물성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거예요. 가장 느린 방법이고 가장 비싼 방법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거 빨리 먹고 내가 저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소비적인 시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물성이지만 이게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 주변인들이잖아요. 제 작품을 좋아하고 또 이거를 바라보고 이 부분에 제가 이번에 전시 주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라고 그렇게 이게 리액션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그럴까? 나보다도 더 심한 리액션을 하면서 나는 깨끗해봐야 똑바로 잘 만들었네 정도인데 그렇게 하실까? 그런 저는 이제 그분들은 도자기를 보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죠. 그분들의 수없이 20년 동안 그 축적된 그 눈빛들이 제가 이번에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도자기 잘 만들고 멋지게 해가지고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처럼 우리 10만 컬렉터라는 단어는 너무 상업적이니까 10만, 100만의 그런 아름다운 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이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크니스 반짝이는 시선은 제 작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 그림이든 어떤 음악이든 어떤 도자기든 어떤 그 길거리 돌멩이들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5초 동안 멈춰가지고 반짝이는 그 눈빛을 보내는 그분들을 위한 전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눈빛이 없다가도 10명 정도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시선들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훌륭한 전시가 아니겠어요? 이제는 어떤 우리가 거치대로 전시하는 거는 시대는 갔어요. 요즘은 학력도 다 무너졌어요. 작품이 좋고 작가가 열심히 하면 어디서든지 또 기회의 장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반대로 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갤러리만 작가들을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갤러리들도 작가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